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독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서 단독 국회를 소집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전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6월 국회가 계속 지연되자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26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는 물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선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은 선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투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은 단독 국회 강행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한나라당은 추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단독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사망선고라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단독 국회 강행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전국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통합은 구로만 되는 게 아니라면서 사회 전체가 이른바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좌우, 진보, 보수 등으로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인선 배경과 관련해서 검찰은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면서도 기존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첫 내정자보다 선배 기수인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무장관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거취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첫 내정자보다 선배 기수인 고검장급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내정자보다 2기수 선배인 권재진 서울고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권 고검장은 첫 내정자가 지명되자 후배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첫 내정자보다 1기수 선배인 김준규 대전 고검장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경환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일선 고검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의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화에서 일부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이 조직과 후배를 위한 결단임을 잘 알고 있으나 지금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화를 받은 고검장들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권재진 고검장의 사직서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해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도 서현수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지방청장급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인사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작은 비석이 봉하마을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에 봉분 없이 세워집니다.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은 오늘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유족들이 안장 위치를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 생가와 사저,
최종적으로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안장된 것 바로 위에 비석을 세우기로 했으며 비문은 별도로 쓰지 않고 대통령 어록 중에서 한 문장을 새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비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주의보는 해제됐으나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경남 밀양이 110.5mm를 비롯해 마산 99.5, 진주 97mm, 전북 순창 102.5, 남원 94.5, 광주 80.5mm 등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가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이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윤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오늘 서울에서 개막된 개발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 즉 근간이 튼튼해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스틴 린 부총재는 한국은 경제 위기 전부터 튼튼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중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 부총재는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5%지만 이후 급속한 회복세로 돌아서 내년에는 2%, 내후년에는 4에서 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린 부총재는 특히 올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다만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완전한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세계 경제가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 증대가 최근 한국의 산업 생산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린 부총재는 이어 세계 경제는 내년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해 회복세는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9%, 내년 2%, 내후년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5만원권 지폐가 내일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오전 6시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에 5만원 신권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 금융기관들이 점포 문을 열면 고객들은 5만원 신권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서도 5만원권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번호 1번에서 100번까지는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나머지 101번에서 2만 번까지의 신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적 잠수함이 있는 해역 인근까지 날아간 뒤 입수해서 최단 거리에서 잠수함을 파괴하는 대잠 유도무기 홍상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착수 9년 만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홍상어는 물속으로 발사돼서 적 잠수함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존 어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홍상어는 정확도와 사정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내년부터 세종대왕함 등 수직 발사체가 탑재된 구축함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알몸을 볼 수 있다는 중국산 투시 안경은 아예 물건조차 없이 돈만 가로채는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투시 안경을 판매한다고 속여서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14범인 정 씨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람의 알몸을 100% 볼 수 있는 투시 안경을 55만 원씩에 판다고 속이는 등 모두 6개의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13명으로부터 이틀 만에 모두 600여만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기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기아 인구가 증가한 것은 세계 경제 위기로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세계 기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먼저 가봅니다.
경제위기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처음으로 10억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는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지난해보다 약 1억 명 늘어난 10억 2천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e cannot recall any other period that we have data for that there are so many hungry people in the world. 이런 수치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아 인구를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We need to unite as a family. In order for us to bring peace in the world, we have to understand that we're all brothers and sisters. It's very, very simple. 통곡의 벽 앞에서 펼쳐진 안아주기 행사에 모인 참가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이어가며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엔 2,200억 원을 들인 초현대식 건물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이번 개관을 계기로 200년 전 영국으로 밀반출된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국 측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조각상이 그리스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에서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던 일본의 토모지 타나베 할아버지가 11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아들 8명과 25명의 손자, 그리고 53명의 증손자를 두고 있습니다. 타나베 씨의 사망으로 세계 최장수 노인 기록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동갑내기인 영국의 헨리 알링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떠나가거나 돌아가거나 하진 않겠지.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